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건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중국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이 그동안 한일 양국의 대립국면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이 대립국면에서 침묵을 유지해 왔습니다. 상투적으로 하는 말, 한일 양국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협력의 모드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만 했었는데,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멈춰진 상태였던 것이죠. 물론 그 미중 패권이라든가 아니면은 홍콩 시위 사태가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일 양국이 중국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이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나라이고, 그 다음에 덩치가 작은 나라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한일 양국의 대립이 중국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계속 침묵을 유지했던 것이죠. 사실은 한일 대립이 발생하기 전에는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안을 통해서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쭉 저와 함께 본 채널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흐지부지 연기가 된 상태였고, 왜 그랬습니까? 일본이 수면하에서 중국에 대한 러브콜을 막 울리기 시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국 당국자가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죠.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만을 일방적으로 의지하기에는 미국이 너무 가변적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중국과 경제 협력은 강화하는 모습을 취함으로써 미국을 견제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 러브콜을 올렸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덩치가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하고도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즉 미국과 일본의 약간 균열된 조짐을 만들어 보임으로써 미국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상 러브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적과의 동침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래저래 한일 대립 국면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중국이 드디어 어느 정도 방침이 정해진 듯 추공 주한 중국 대사가 한일 대립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해외에 파견되는 대사 정식 명칭은요, 특명전권대사라고 하거든요. 특명전권대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본국의 지령을 반드시 토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서구 국가 중에서는 대사 중에서도 재량권을 상당히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죠.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특명 전권 대사라도 사실은 아바타 중에서도 아바타입니다.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다가 정치적인 분야에서의 재량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중국의 특명 전권 대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고홍 주한 중국 특명 전권 대사가 한일 대립 국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참, 어떻게 언급을 했을까요? 먼저 한 박자 쉬고 공지사항입니다. 9월 28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제가 그 오프라인 공개 강좌를 하게 됐습니다. 감춰진 동북아의 진실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등등, 정말 우리 사회 언론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걸 대해서 그 오마이스쿨 공개 스튜디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채널 우수군의 한중일 TV 커뮤니티에 게재해 놨으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추고홍 대사가 뭐라고 과연 얘기했을까요? 네. 추고홍 대사는 인천의 한 단체가 초청한 한중 관계와 한반도 형세라는 주제 강연에서 일본의 한국 경제 보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아베 총리가 역사 문제를 이유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건 성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경제 보복 조치는 효과도 없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자, 여기 추공 대사가 말한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대목에서도 특히 중국의 의중, 중국은 애매모호하게 알듯말듯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의중이 드러나는 단어만 3개만 제가 고른다면요, 경제 보복 조치는 효과도 없고, 먼저 보복입니다.
보복 조치는 효과도 없고,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효과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어. 이 세 개의 단어가 의미하는 함의, 왜 이 단어를 썼는지 우리가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 보복 조치. 일본에 반한다. 우리 중국은 일본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지금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단어가 보복인 것이죠. 일본 뭐라고 합니까? 지금 보복하고는 관계없다. 자기들의 수출 규제라는 것은 뭐 어떠한 보복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당연히 자기들이 취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보복 조치, 역사 문제로 기인된 징용 문제라든가 등에서 기인된 보복 조치라고 얘기했는데, 한일 간의 대립 국면에서 반 아베 찬성 한국의 입장을 확실히 보여준 것. 중국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게 단호하게 뚜렷하게 자기들의 의중을 잘 표시하지 않거든요. 항상 두루뭉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복이라는 단어를 명확히 썼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중국은 한일 대립 국면에서 어느 정도 계산이 끝났다. 중국은 거래의 민족, 계산의 민족이다 않습니까? 계산 빠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일본 너희한테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아니, 조금 찬성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동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효과도 없다라는 것. 경제 보복 조치는 효과도 없다. 이것은 중국이 이 한일 대립 국면을 지켜봐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한일 대립 국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래? 한국도 중요하지만 일본도 뭐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볼까 하면서 일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이 뭐 개전 초기에 뭐 금방 뭐 깨갱깨갱 할까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겠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는데 의외로 한국이 잘 견뎌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베 일파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지고 한국은 오히려 단결이 되면서 계속해서 한민족의 강인한 결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아베가 잘못 건드렸구나 한국을.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베가 고마운 것이죠.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과도 없고 라는 이것이 저한테는 딱 제가 맨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중국이 우리 한국의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구나라는. 그래서 저는 아리가또 아베야 고마워 라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위상이 강화된 우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당연히 중국 자신들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므로써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대세적 정의를 따르는 중국이다라는 것을 지금이라든지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 말은요, 중국이 나중에 스스로 자기들의 잘못할 행동을 할 때 발목을 잡는 단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예를 들면 지난 형국입니다만 사드 문제로 제재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혹은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자기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또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중국인들이 매일 자주 얘기하는 마오뚱 모순이죠. 어불성설이죠. 중국은 발목을 잡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국 같은 나라가 머리 좋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나라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을 거거든요. 저는 고도의 계산된 우리는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단어 선정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근현대 국가 관계에서 경제적 수단으로 제재해서 상대를 굴복시킨 사례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근현대 국가 관계에서 경제적 수단으로 제재해서 상대를 굴복시킨 사례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미안함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죠. 경제적 수단으로 지금 우리를 제재했지 않습니까? 근데 굴복시킨 사례가 없다. 자기들이 경솔했다. 자기들이 너무 과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지만 중국은 은근슬쩍에 애매모호해요. 명쾌하게 자신들의 의중을 드러내는 것도 없어요. 단어도 애매모호하게 선정을 하고요. 이런 표현으로서 자신들이 한국에 대해서 좀 너무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았다라는 중국식
성찰, 중국식 사고, 중국식 사과의 표현이라고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우리 독자분들 중에서는 뭐 좀 약간 좀 열혈인 분들은 좀 더 정식으로 사과하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중국은 거의 절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는요, 발생한 경위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먼저 중국을 가격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전면적으로 사과하고 나올 수가 없는 형국이거든요. 이와 같은 것만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은 나름 최대한의 자기들의 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한국 편을 들어주고 효과도 그렇고 지지도 그렇고 이것은 결국 우리에 대해서 한일 대립 국면에 관해서 나온 중국의 그 평가지 않습니까? 의중이고요. 한일 대립 국면에서 일본에 대해서 바라는 모습과 한국에 대해서 지지한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좀 미안한 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중국은 항상 다층적이고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 피해국으로서 당연히 한국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또 명시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전향적으로 한중 관계를 풀어나갑시다 라고 자세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드 이후 소원해진 한중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암시했는데요. 한중 관계를 이혼이 안 되는 부부 관계로 본다. 부부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갈등이나 이견이 생길 수 있고 평생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정상이라고 볼 수도 없지 않은가라고 비유하면서 한중 간 특히 정치적 신뢰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신뢰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최고위층 간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위해서 중국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언제 방한할 것인지 일정을 확실히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저도 발빠르게 그쪽에 대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움직임이 드디어 관망 상태에서 지금 제가 말씀 제목처럼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우리 쪽으로 오기로 결정이 된 것이죠. 아마 연내 방안이 가능할 텐데 그때 시진핑 주석이 오게 되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또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많은 선물을 가져올 거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역설적으로 아베 덕인 것이죠. 가장 최근의 예는 8조 원의 옥수수입니다. 시진핑의 중국이 트럼프를 가격하기 위해서 정밀 타격용으로 8조 원의 옥수수를 구매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것을 아베가 대신 구매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기사에 회생했죠. 그 옥수수가 어떤 옥수수입니까? 단지 8조 원? 아닙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밀 가격용으로 만들었는데, 타격용으로 만들었는데 아베가 또 중국한테 잘해보자 러브콜을 올리면서 뒤통수를 빡 때리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아마 시진핑이 중국에서는 이 8조 원의 옥수수 때문에 배신의 아이콘 일본은 배신의 아이콘 일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쟤네들은 정말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게다가 최근 일본은 초특급 국군내각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쟤네들하고는 진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차라리 한국과의 관계를 부지런히 강화하고 한국이 너무 미국에 좌우되지 않고 이런 자세를 보여주면서 한국이 자기들하고도 정말 진지적으로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관계 개선을 강화하려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중국도 그런 의도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한중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의 관계를 더욱 우리가 급격하게 관계를 강화하고 한중러가 북한도 함께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동북아의 구도가 북중러 한미일에서 크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등지자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미국이 너무 저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너희들한테 너무 호구처럼 당하지만 않을 것이다. 어차피 일본은 중국에서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요. 이쪽의 세력이 더 강화되게 되면 이쪽으로 미국은 일본은 또 오게 될 것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독자적인 중경 강국의 외교를 하게 될 시기가 왔습니다. 중국이 꿈틀거리는 것, 우리에게는 큰 기회입니다. 이제부터는 중국에 적합한 중국식 외교, 중국만을 위한 그런 자세로 중국을 더 많이 끌어안고 중국이 더 많이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다가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파이팅!